이번 동영상은 환경물류비 계산의 품질 비용 계산 방법을 활용하여 분류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환경원가회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환경물류 원가회계의 필요성, 물질 흐름 원가회계,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의 ISO 14051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물질 흐름 원가회계 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AF법, 즉 예방, 평가, 실패 비용으로 구분해서 환경물류비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후 물질흐름 원가회계 사례와 PAF법 사례, ABM법의 사례는 9월 초에 수강생들과 같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환경물류비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에서 물류 활동으로 야기되는 환경물류에 대해서 사전 예방 활동, 평가 활동 및 사내외 환경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폐자원에 대해서 투입된 자원을 화폐 가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첫 번째 환경물류의 이해, 두 번째 환경물류비가 왜 필요한지, 세 번째 환경물류비 분류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로 인한 환경 문제를 보면은 먼저 환경의 사전적 정의는 생활체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주는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이라 하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하고 환경오염이라 하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류 활동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류 활동은 포장, 수배송, 보관, 하역을 물류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류 활동으로 인한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를 살펴보면은 황산화물, 희소산화물, 프레온, 이산화탄소 배출, 자원 대량 소비 개발로 인해서 산성비,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지구 온난화, 자원 고갈, 산림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 이러한 환경 문제 외에 미세먼지라든지 소음, 충격, 생활폐수, 유해물질, 냄새, 불법 투기 등으로 대기오염이나 소음 진동,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폐기물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레벨의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게 환경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환경물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각 단계에서의 무배출이 중요합니다. 이런 각 단계의 무배출이 전 단계의 무배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를 전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비전에 맞춰서 장기적인 환경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재료를 구매해서 생산한 다음에 소매 기능을 거쳐서 소비자가 구매하게 되겠죠. 이 소비자가 구매해서 사용한 다음에 배출하게 되면 분류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전 단계에서의 어떤 투입 자원의 최소화, 즉 근원적 감축 활동이 환경 문제의 최소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폐기물의 최소화, CO2 배출의 최소화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 단계의 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재사용은 제품이나 포장재 등을 원래 용도 그대로 또는 약간의 수리나 세척을 거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재사용은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사용된 제품이나 폐기물을 분해,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고갈을 늦추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물류 과정에서는 에너지 재사용, 재활용, 포장재 재사용, 재활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배출량의 최소화, 폐기물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활동을 공급망상에서의 환경 물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 전략으로는 방금 제시한 3R, 리듀스, 근원적 감축, 리유스, 재사용, 리사이클, 재활용을 들 수 있고, or가 아니라 and, 자,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환경이나 수익성 중에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트레이드 오프가 아니라 윈윈이다. 윈윈, 즉 환경도 해결하고 기업의 수익성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환경 물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입 원가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즉, 환경 문제에는 실은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자산이란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겠죠. 환경은 환경 부분의 책임이다. 환경 부서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 생산이든 기획을 하는 분이든 운전을 하시는 분이든 전 부분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개선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단계, 기업 전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는 현장의 임직원에 의해서 좌우된다 라고 하면 사고방식은 맞지 않는 사고방식입니다. 즉, 환경원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거나 원천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 그리고 평가활동, 실패활동을 위하여 투입된 자원에 대한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설계, 운송 경로 설계 등이 필요합니다. 환경 물류비 계산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 내 환경 물류에 관한 현상을 화폐 단위로 표현함으로써 경영자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개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 자, 지속적인 비용 절감과 환경 문제의 최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기업 체질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기업의 이 계층별 사용 언어를 비교해 보면 상위 경영층의 경우는 돈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접근하기가 쉽죠. 하위 경영층은 물건, 쇼트 배출, 폐자원, 재사용량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간 경영층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위 경영층의 현장의 데이터를 경영층이 요구하는 화폐 가치로 표현함으로써 환경 문제의 최소화와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 경영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환경 물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물류 설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환경 물류 시스템 설계와 환경 유지를 위한 설계입니다. 자, 환경 물류 시스템 설계는 환경을 고려한 제품 개발, 상거래, 친환경적인 제품 표준화, 친환경적인 폐기물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되겠죠. 이때는 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기 도입, 물류 같은 경우 전기차를 들 수 있겠죠. 수소차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재 폐지라든지 이 슬림화, 그리고 친환경적인 될 수 있도록 재사용, 리사이클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환경 유지를 위한 설계는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설계와 자원 보존을 위한 설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설계는 제품의 전 생애, 특히 이 폐기 단계에서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을 극대화하고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설계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 보존을 위한 설계는 제품,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전생애 주기 동안 자원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줄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설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설계는 유해 물질이 없는 자재, 기기 사용을 한다든지 재활용, 재사용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고, 자원 보존을 위한 설계는 자원이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시킨다든지 자원 소비의 효율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코스트를 계산하는 데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혁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경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의 환경을 최소화하는 현장에 참여하는 물류 활동이 있다면 코스트로 변화함으로써 어떤 돈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즉 기업 내 전 부분에서 경영자부터 현장 종업까지 모두 참여하는 환경 물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물류비를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물류비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물류비는 환경 물류 관리 비용과 환경 물류 결과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류 관리 비용에 먼저 예방 비용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하는 데 따른 비용을 말하고, 평가 코스트는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평가하는 데 대한 코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예방 비용과 평가 코스트는 우리가 POC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환경 문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해진 표준과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환경 물류 비용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환경 문제를 만들지 않고 올바르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 결과 비용에는 내부 실패 비용, 외부 실패 비용이 있는데, 이는 환경 문제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외부 실패 비용은 회사 외부로 출하가 됐을 때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실패 비용과 평가 코스트의 일부를 우리가 부적합 비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환경 불일치 비용이라고 하는데, 환경 불일치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해진 환경 문제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거나 작업을 잘못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손실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물류비 수준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일치 비용은 우리가 실패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불일치 비용과 일치 비용, 예방 비용과 평가 비용이죠. 이런 불일치 비용은 예방 비용이나 평가 비용이 높을수록 불일치 비용, 내부나 외부 실패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치 비용과 불일치 비용의 합계가 우리가 총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물류비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에서 물류 활동으로 야기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전 예방 활동, 평가 활동, 사내외 로스에 대해서 투입된 자원을 화폐 가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 평가, 실패법에 따른 환경 물류비 계산의 분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물류 예방 비용은 환경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미래의 지출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환경경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ISO 14000이 대표적인 시스템이죠. 공해 대책비, 환경물류 관련 투자 프로젝트, 그린 조달이라든지 환경물류 설계 원가, 리사이클 대책비, 환경 관련 보험 등이 환경물류 예방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물류 평가 비용은 물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기도 하고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설계, 개발, 출하되지 않도록 점검, 검사와 관련된 물류 비용을 뜻합니다. 즉, 작업 환경 측정 비용, 기타 점검이나 검사 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실패 비용에는 내부 부담 실패 비용과 외부 부담 실패 비용으로 구분하는데 내부 부담 실패 비용은 환경 보전 대책과 검사 등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폐기 부자재비라든지 폐기물 처리, 오염 처리, 제품의 회수, 재자원화와 관련된 물류비용, 포장재 등의 코스트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이러한 코스트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견적한 목표 금액과의 차액을 통해서 관리됩니다. 자, 외부 부담 환경 물류비는 외부 실패 비용, 즉 환경 보전 대책과 검사 등의 이 불비에 따라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부담하게 되는 보건 활동, 뭔가 지역 사회의 주민이 입은 손실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산화탄소라든지 질소산화물 등의 환경 유해 물질의 방출 등에 따른 대기 오염 등 현 시점에서 부담자를 특정할 수 없는 환경 부하를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물류비 계산과 분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